사실 저번에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밤에도 기타 기말 범위에 대한 수업을 다루었는데요. 혹시 뭐 그때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내용 외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중간에 채팅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설명하다가 뭐 타이밍을 봐서 다른 내용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은 언제나 환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도 너무 빠르다 혹은 너무 느리다, 좀 더 빨리 해줘도 될 것 같다, 혹은 방금 설명하신 부분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들은 제가 환영하니까 어, 적극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도 좋으니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사실은 구조체가 개념 자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어렵게 느끼신다면 사실 그거는 구조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구조체가 여러 가지 예제에 나오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요소가 너무 많아져서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구조체와 배열과 포인터가 다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구조체 이름이 뭐 구조체 이름이 뭐 데이터라고 하죠. 라고 하면 별, 뭐 D, 리스트,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이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내용이고, 사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구조체는 배열과 조금 유사한 발상에서 시작하지만 좀 많이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배열이 생긴 이유가, 저희가 뭐 30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변수를 30개 만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코딩할 때에도 쓸 것도 너무 많아지고 학생이 한 명 늘면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업데이트를 해야 학생을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배열 이름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RR 이런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10개 또는 뭐 100개, 1000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열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트럭처도 비슷한 발상이 시작되는데요. 배열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배열은 인티저 100개, 인티저 1000개, 아무튼 같은 데이터 타입 여러 개만 한 문자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보통 저희가 실제 문제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이번 어사인도 아마 뭐 음악 파일 관리 뭐 이런 뭐 음악 파일 뭐 이런 쪽이라고 들었는데, 뭐 저희 뮤직 플레이어만 봐도 곡 제목이 있고 곡 길이가 있고 평점도 있고 뭐 조회수도 있고, 아무튼 숫자 데이터도 있고 문자열 데이터도 있고 플로트 데이터도 있어요. 평점 같은 건 플로트겠죠.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의 그 데이터들을, 근데 그것들이 모두 한 곡에 관련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배열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배열 가지고는 저희가 곡 제목 배열 만들고 또 평점 배열 만들고 곡 길이 배열 만들고,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법이고요. 사실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구현을 해놨냐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재정의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정의함으로써,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번 어사인 파일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뮤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내가 새로 만들자. 여기에는 막 그 정수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뭐 곡 제목에 문자열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뭐 평점도 필요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개의 데이터의 묶음을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뮤직이라는 데이터 타입에 어떤 변수를 선언하자, 이런 형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간단한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구조체는 사실 배운 지 아마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구조체의 선언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구조체의 선언보다는 정의라는 표현이 가까울 것 같은데, 이 구조체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struct 자, 다른 색깔 써볼까요? struct 하고 여기에 이제 구조체 이름이 오게 됩니다. 저희 그냥 뭐 예시로 뮤직이라 해볼게요. 다른 거 할까? 네, 뮤직이라 해볼게요. 스튜던트를 해보자. 그냥 스튜던트. 수업 때 했던 예제처럼. 자,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하겠다는 명령어인 struct라는 메시지가 오고 student로 시작해서 이제 구조체 안에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중괄호를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사소한 포인트긴 한데 이 중괄호 끝에는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 그 함수의 definition 말고 declaration 그러니까 그 뭐냐 메인 함수 위에다가 함수 한 줄씩 써주잖아요. 그거 써줄 때에도 int 뭐시기 하고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 달아주죠. 그거랑 똑같이 이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것도 저희가 메인 함수 내에서나 특정 사용자 정의 함수 내에서 하지 않고 보통 헤더 쪽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스트럭처의 정의는 특정 함수 중괄호 안에서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함수 내에서 스트럭처를 정의하면 그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헤더의 영역에서 스트럭처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미콜론이 붙어야 한다는 거. 아마 이런 걸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찍어주실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에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 명령어를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세하게 스튜던트니까 일단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변수 선언하듯이 또 이름 이렇게 변수 선언하듯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뭐 20글자 뭐 학번도 있겠죠. 스튜던트 아이디 자, 학번도 만들고 자, 뭐 학점도 있겠죠. 학점은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생이라는 데이터 타입, 스튜던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문자열과 그 학번 그리고 성적으로 구성되어 만들자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선언할 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디가 일단 부여를 안 했으면 0000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스트럭처를 그러니까 정의할 때 초기화를 해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선언할 때 어떤 변수값을 초기화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C++, 나중에 객체 지향에 가서 클래스를 배우면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스트럭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항상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거예요. 즉, 아이고, 아직 스튜던트라는 변수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name, id, grade라는 값을 초기화시켜주고 싶으면 반드시 이 스튜던트라는 어떤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 위에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밑에다가 int 메인 함수 안에다가 이제 자 데이터 타입 이름이 struct student인 거예요. 이렇게 int, float 이런 거 쓰듯이 데이터 타입을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명을 이렇게 쓰시면 이 데이터 타입, 저희가 새로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변수를 드디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변수 안에는 그러면 name도 있을 거고 id도 있을 거고 grade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각각을 대입을 어떻게 해주냐면 변수 이름에다가 점을 찍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면 이렇게 여기 목록이 나와요. 변수 목록들이 막 나와요. 아무튼 여기다가 변수 이름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스튜던트 아이디는 뭐 1번이다. 뭐 학점은 뭐 3.0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을 쓰셔서 그 어떤 저희가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아마 이름을 부를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변수들, 멤버 변수들에게 값을 직접 대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깨알 질문이긴 한데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학생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뭐 그냥 승일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생각할 시간을 한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DM으로 답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 네, 그럴싸한 답이 오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업의 시간에 참여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사실은, 일단은 애초에 스트링, 문자열끼리는 비교를 두 문자열이 같다, 다르다를 등호 두 개로 하거나 대입을 등호로 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얘는 무조건 안 돌아갈 확률이 높고요. 얘는 돌아가도 이상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저번 시간 복습입니다. 스트링은 본질적으로 캐릭터 포인터예요. 스트링은 모든 문자열은. 여기 있는 s.name에도 자, 저희가 이걸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s.name의 데이터 타입은 뭐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s.name의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점을 쓰고 멤버를 입력하시면 데이터 타입은 이 친구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s.name의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별입니다. 네, 문자열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가 아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자열들은 다 결국 캐릭터 별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주소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승일이라는 이런 문자열을 보고서 아 저거의 값은 승일이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컴퓨터는 얘의 주소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컴퓨터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얘를 실행하고 나면 저 승일, SEUNGIL이라는 문자열을 어딘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상수값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 주소의 첫 번째 값, 배열 다루듯이 그 주소의 첫 번째 값이 이 문자열의 값이 됩니다. 즉 뭐 거기가 뭐 3500번지 주소다. 제가 이거 주소 따지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상에서 막 이쯤에 있다. 여기가 3500번이다. 그러면 얘는 3500번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되게 당연해 보이는 하이는 같다. 하이라고 쓰면 이거는 false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얘를 얘네 둘이 지금 같은 문자를 나타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메모리상에 저장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문자열을 다루실 때에는 이 등호 두 개와 등호 하나, 얘도 이제 이 승일이라는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대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건 좀 다른 부연 설명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에러가 나요. 현재 여기서는 그냥 에러가 발생해야 됩니다. 에러. 왜냐하면 s.name이 지금 캐릭터 포인터인데 심지어 배열이죠. 자, 배열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열을 잘 배우셨으면 알고 있겠지만 배열의 이름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맞죠? 네. 배열의 이름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대입을 할 수 없다는 빨간 밑줄이 뜨게 돼요,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가 배열의 이름이니까 대입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게 개인 메시지를 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입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제 샵 include string.h를 해주시고 여기서 대입하는 함수 string copy의 줄임말이 strcpy를 통해서 자, s.name의 승일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이 배열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문자열이 대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사실 구조체 거의 절반 이상 다 했어요. 자,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의한 타입의 구조체의 변수를 만드는 방법과 각각의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자잘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배열도 맨 처음에 int a 10개짜리 해놓고 이렇게 해서 10개 너무 많다. 5개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배열을 선언할 때 중괄호로 초기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대입은 초기화할 때 말고 초기화할 때가 아니라면 절대 안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거는 에러가 나요. 이건 에러가 나요. 아시겠죠? 아무튼 초기화할 땐 저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에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조체도 초기화를 해주는 문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struct student s2라는 제가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때 만듦과 동시에 제가 뭔가 값을 대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것 때문에. 어, 자, 일단은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무튼 중괄호 열고 지금 순서가 name, id, grade 순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하실 때 그 순서대로 name, 승일, 그 다음에 id, 1, 그 다음에 grade, 3.0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중괄호 안에 써주시면 그냥 가로로 쓸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이게 여기에 값에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아무튼 초기화하는 문법도 있다. 중괄호로 배열하듯이.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다운표 써도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을 가지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아마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열고 그 멤버 순서대로 네임, 아이디, 그레이드 순서로 이렇게 써줘도 초기화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잘한 얘기인데 지금 이 스트럭트 스튜던트를 맨날 이 기다란 두 글자를 쓰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럴 때 저희가 이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한 문법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도 이제 헤더 쪽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인데 자, 제가 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얘를 잠깐 좀 내려볼까요? 자, 이 struct student를 항상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type def. 얘는 어떤 명령어를 하면 제가 type def int hello라고 쓰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hello를 쓰시면 그게 그냥 int랑 똑같은 뜻이 돼요. 그냥 데이터 타입 이름이 돼요. hello가.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C 언어에. 아무튼 내가 쓰던 데이터 타입을 다른 이름으로 재정의 시켜주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type def 자, 이 struct student라는 이 기다란 이름을 제가 그냥 대문자 student 자,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줄여버리겠다라는 정의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student S3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를 사실 이 구조체의 정의와 구조체 이름을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여기에 제가 한번 덧대서 써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고 여기다가 type def. 자, 다음과 같은 여기에 세미콜론 잠깐 지우고 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 타입을 내가 이름을 새롭게 정의할게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문자 스튜던트 이렇게 얘와 얘를 한 번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type def 다음과 같이 생긴 다음과 같이 생긴 이 데이터 타입을 대문자 스튜던트라는 한 단어로 재정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얘를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다음과 같은 구조체를, 다음과 같은 이름 없는 구조체를 이렇게 이름 없는 구조체를 내가 스튜던트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뭐 사소한 거에 대해 다루자면 자, 제가 S3를 만들어 놓고 S3는 그냥 S2랑 똑같은 원소로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때 S3는 S2라고 대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yes, no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다고 한 분 말씀해 주셨고요. 될 것 같다. 네, 수업을 잘 들으셨네요.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 이 문자열 배열 그리고 이 값이 순서대로 여기에 하나하나 대입이 돼요. 여기에 관해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긴 합니다. 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요거 아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하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구조체끼리 대입도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체에 관해서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화살표예요, 화살표. 자, 저희가 구조체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라 했죠. 그러면 인트란 데이터 타입과 인트 별이란 데이터 타입이 있었고 플로트랑 플로트 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자, 내가 지금 대문자 스튜던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스튜던트 별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네. 왜냐? 이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저장한 이 s라는 변수를 저희가 선언했는데 얘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얘도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녀석의 주소를 담을 변수는 스튜던트 별로 선언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자, 뭐 약간 PS로 만들어 봅시다. 포인터를 의미하는. 해놓고 제가 이렇게 S3의 주소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때 PS를 통해서 제가 자, PS도 아무튼 어떤 스튜던트라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 건데 자, PS가 가리키는 어떤 구조체 근데 이 구조체 안에는 자, 이런 식으로 네임도 있고 네임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그레이드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PS를 통해서 뭔가 이 S3의 아이디나 그레이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접근을 어떻게 했느냐? ps.name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제가 아까 이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아마 용어로는 pure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포인터가 아닌 데이터 타입. 그냥 struct student 또는 뭐 대문자 student 인 변수에 대해서는 점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PS는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 그래서 점이라는 명령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예 빨간 밑줄이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역참조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역참조하면
자, 별 PS의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제가 이 데이터 타입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 동그라미 치고 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일까요? 에 대한 질문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에러들이 나지 않아요. 일단 등호로 서로 대입을 할 때 데이터 타입이 불일치하면 에러가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또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보낼 때 함수는 지금 인트 별별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인트 별을 보냈어요. 이럴 때는 에러가 무조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에러들 또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기본적인 실수들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네모 쳐놓고 이거 데이터 타입 뭐지? 에 대한 답변을 항상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별 PS의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지금? 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PS의 원래 데이터 타입이 스튜던트 별이었죠, 그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터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원래 포인터 변수였던 원래 PS의 데이터 타입을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자, PS는 데이터 타입 뭘까요? 라고 하면 스튜던트 별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얘에다가 역참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는 주소가 아닌 퓨어 타입, 그냥 스튜던트로서 역할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별 PS의 데이터 타입을 물어보면 스튜던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점을 통해서 저희가 멤버의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별 PS를 하고 나면 저희가 뭐 아이디 뭐 이런 것들에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학구심이 높으신 분들은 근데 괄호는 굳이 왜 치셨나요? 괄호 안 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괄호 안 치면 안 됩니다. 에러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제가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점이 더 높아요. 별보다. 역참조 연산자보다 점이 더 높아서 이렇게 하면 얘가 얘를 먼저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제가 안 된다 했죠? 포인터 타입에 대해서는 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빨간 밑줄이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참조하시고 점 붙일 때에는 이렇게 괄호를 앞에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가 퓨어 타입이 돼서 점으로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개발자들은 귀차니즘이 엄청 심해요. 이렇게 지금 괄호, 별, 괄호 닫고 점 이 네 글자나 쓰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새롭게 만든 문법이 뭐냐? 그냥 이, 이거랑 PS 화살표 아이디랑 정확히 같은 뜻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화살표입니다. 여러분들 화살표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로 바꿔보셔도 돼요. 반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로 바꾸셔도 되고. 약간 이런 공식들을 외우시면 좋은데 뭐 스트럭처의 멤버 변수. 자,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가 포인터 타입일 때 PS를 하죠. 자, PS 점 아니다. PS의 역참조 점 멤버랑 PS의 화살표하고 멤버랑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매크로처럼 외워버리면 편해요. 화살표가 헷갈리는데 하면 그냥 이걸로 위에 걸로 바꿔버리시면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것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자, 화살표도 뭐다? 화살표도 역참조 연산자의 일환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별만 역참조 연산자인 게 아니라 이 대괄호도 역참조 연산자다. 왜? 우리가 A0 한 거랑 별 A 한 거랑 값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이 대괄호도 역참조 연산자다. A의 1 불러온 거랑 A라는 주소에 1만큼 더한 거의 역참조한 거랑 똑같으니까. 제가 대괄호가 역참조 연산자를 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도 사실은 역참조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참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함수 내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 내에서 이 화살표 또는 대괄호 또는 역참조 연산자 이 별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함수 바깥에 있는 주소에 접근해서 어떤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 바깥 값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반드시 그런다는 건 아니고. 자, 아무튼 화살표도 일종의 역참조 연산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구조체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링크드 리스트만 남겨두고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가 설명할 내용이 많거든요. 자, 이해 다들 다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금 따라오기가 어려우시면 저를 반드시 질문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자, 구조체로 링크드 리스트로 넘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좀 헷갈릴 만한 몇 가지 얘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먼저는 이거는 약간 어사인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어사인이 아직 그렇죠? 듀가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럭처를 선언하고 나서 그냥 아까의 그 스튜던트 예시를 들게요. 어떤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셨으면 반드시 선언 직후에 그 데이터를 다 초기화를 해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선언을 했으면 바로 여기에 지금 멤버가 3개 있었죠. 네임이랑 그레이드랑 아이디. 자, 몰라도 뭐 아이디는 0 이런 식으로라도 초기화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링크드 리스트에서 특히 그렇거든요. 그냥 링크드 리스트의 예시를 들어보면 보통 노드라는 구조체 아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렇게 멤버 변수들을 선언하고 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그 값을 안다면 그 값을 대입을 해주고 값을 모른다면 이런 그냥 비어있는 값으로라도 strcpy s.name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에러가 날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케이. 두 번째 얘기는 그냥 링크드 리스트를 설명을 하고 나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바꿔보고. 자, 이 링크드 리스트는 일단 왜 나오게 됐느냐? 배열의 한계점으로부터 비로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배열의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커다란 배열을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뭐 페이스북 사용자만 해도 뭐 몇 억 명이 되죠, 그죠? 자, 아무튼 엄청나게 커다란 길이의 배열이 있어요. 자, 제가 배열로 뭐 페이스북 사용자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쭉 다 적었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회원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5만 번째 유저가 회원 탈퇴를 해서 사라졌어요. 이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배열의 중간이 빵꾸가 뚫려버리죠. 근데 여기서 이걸 그냥 그대로 냅두면 나중에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게 돼요. 왜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방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계속 회원은 여기다가 받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방지하려면 한 명이 회원 탈퇴할 때마다 자, 얘가 5만 번째면 5만 1번째를 5만 번째에 대입하고 5만 2번째를 5만 1번째에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땡겨와 줘야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희가 한 명이 회원 탈퇴할 때마다 이게 하루에도 정확히 모르지만 뭐 수천 명이 탈퇴를 했다가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일일이 땡겨주고 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또는 뭐 저희가 정렬을 했는데 가나다 순서로 정렬을 했는데 이름이 A로 시작한 사람이 새로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럼 한 칸씩 다 미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에는 삽입 그리고 삭제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적인.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게 된 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냥 이게 꼭 배열은 이게 일렬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일렬로 저장하지 말고 그냥 아무 데다나 저장해.
아무데나 저장한 대신 얘가 다음 칸을 가리키고 얘가 다음 칸을 가리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이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삭제가 얼마나 편해요? 얘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또는 삽입도 편하죠. 자, 내가 A로 시작하는 어떤 뭐 유저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 만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또는 뭐 여기 사이에 대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주면 어때요? 아까는 10만 명이 있다고 하면 최대 10만 개의 연산이 필요했어요. 한 명이 등장하고 삭제될 때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한 두 번? 세 번? 몇 개의 연산이 필요 없죠. 이래서 등장한 게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건 등장 배경이고, 자,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의 기본적인 구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이렇게 각각의 이 데이터를 저희가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아이고. 이 각각의 노드들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서로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지금 이 네모칸이 뭐냐면 지금 메모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메모리 안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안에.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애는 막 뭐 500번지에 대입이 돼 있고 500번째 메모리에 대입이 돼 있고 어떤 애는 막 300번째에 대입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는 600번째. 자, 근데 서로가 그냥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액세스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문제 없지 않느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 구조체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의 데이터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회원 정보가 담기겠죠. 아무튼 그 노드가 담고 있어야 하는 데이터랑 다른 노드에 대한 정보를 함께 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조체가 여러 종류의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typedef라는 명령어로 활용을 해볼게요. 왜냐? 저는 이제 struct node 막 이런 식으로 두 글자를 쓰고 싶지 않아서 밑에서 쓸 때 struct node 해서 얘를 선언을 해놓고 나중에 얘 이름을 그냥 대문자 노드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드라는 스트럭처를 만들 건데 링크드 리스트의 모든 노드는 이렇게 구성돼요. 데이터가 있는 곳이랑 그리고 자, 다음 노드, 넥스트라는 이름의 다음 노드를 저장할 곳. 여기서 넥스트를 저희가 저장을 하려면 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각각의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 타입이 노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친구가 메모리상에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저장해야 저희가 찾아갈 수 있겠죠. 그 주소를 저장해야. 근데 그러면 어? 그러면 아직 선언 중이긴 한데 얘의 주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struct 노드의 주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해서 이런 기이한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정의 중인 데이터 타입을 갖다 써야 하는 기이한 구조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런 문법을 C 언어에서 지원을 합니다. 뭐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거창한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 구조체가 내가 정의될 예정인데 나의 주소를 데이터 타입으로 써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링크드 리스트에서 노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랑 그 다음 넥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의 구조로 구성이 되고요. 자, 이 데이터가 숫자만 있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회원 정보라면 여기에 이제 막 뭐 네임, 뭐 ag, 뭐 별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인트, 뭐 차 이런 식으로 여기 데이터부가 한 10줄이 될 수도 있고 20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럴 필요 없죠. 지금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숫자 하나만 저장하는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가정을 해서 데이터 하나만 쓸 건데 사실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일단 이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노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 사실 이제 보통은 두 개의 구조체를 사용하게 돼요.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구조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구조체의 이름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제가 struct 좀 글씨가 지금 좀 컴퓨터가 불편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번엔 노드 리스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냐면 이제 앞에서 노드라는 어떤 구조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노드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링크드 리스트처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링크드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구조체가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게 노드 리스트예요. 얘는 뭘 저장하냐면 마치 약간 저희가 배열을 쓸 때 배열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그게 이름이죠. 배열의 이름. 배열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마치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즉 링크드 리스트의 어떤 헤드를 저장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원소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struct, node, 그냥 위에서 node라는 이름을 정의했으니까 node 별 헤드, node 별 때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자료 구조냐에 따라서 막 그 마지막 번째 그 원소를 알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tail 또는 지금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count 몇 개 저장되어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활용이 됩니다. 노드 리스트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이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1, 2, 3, 4, 1, 2, 3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했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데이터, 여기가 넥스트, 데이터, 넥스트, 데이터, 넥스트. 이 넥스트의 다음 노드의 주소가 저장되고 넥스트의 다음 노드의 주소가 저장됩니다. 하고 항상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 주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 포인터 값으로 0을 나타내는 게 널이거든요. 포인터 값 중에 0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정수의 0은 0이고 플로트의 0은 0.0이고 스트링의 0은 아니다. 문자열의 0은 널 문자죠. 스트링의 0은 뭐 이제 없는 뭐 이런 주소 뭐 이런 것처럼 포인터의 0은 널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원소의 넥스트에는 널이라는 원소가 담겨 있어야 해요.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뭐 혹은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널이 대입되어 있다. 라고 하시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얘가 노드 리스트라는 친구가 있어서 얘가 이제 자, 헤드를 가리키고 얘가 마지막 원소도 저장을 하고 있고 자, 원소가 몇 개 있다. 라고 이렇게 저장하는 자, 요러면 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시험 볼 때도 요 그림을 그리셔야 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링크드 리스트가 생긴 모양입니다. 배열보다 훨씬 복잡하죠. 배열은 왜냐하면 배열은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배열보다 어려워요. 다루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튜터링을 전부 다 링크드 리스트에 쓰는 이유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링크드 리스트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 뭐 이제 양방향인가? 양방향 연결 리스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뒤에 것도 앞에 거의 정보를 알고 있는 이런 리스트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리스트도. 근데 일단 저희 그 1학년 푸밍 범위에서는 반드시 단방향 연결 리스트만 다룹니다. 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된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노드 리스트에 저희가 지금 테일, 카운트 이렇게 세 개의 정보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서 필수적인 거는 헤드 하나만 있어요. 헤드 하나만이에요. 헤드 하나만. 나머지는 다 옵셔널합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링크드 리스트를 관리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원소를 알면 이 화살표 따라 다음 원소에 접근할 수 있고 다음 원소에 접근할 수 있고 넥스트가 지금 널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네. 얘가 마지막 원소구나 해서 테일에 접근할 수도 있고 개수를 셀 수도 있어요. 즉
테일과 카운트는 때에 따라 없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 중에서 2014년 기출을 보시면 2014년 기출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노드리스트라는 구조체가 없고 그냥 헤드를 저장하는 변수만 메인에 하나 있어요. 헤드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만 존재해요. 이 링크드 리스트를 관리하는 변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실 링크드 리스트를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헤드 하나뿐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뭘 들어서 스택이냐 큐냐 이런 구조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가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수업할 때에는 헤드와 테일과 카운트가 다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테일이나 카운트가 없는 경우에도 링크리스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자, 근데 기출을 아마 2014년 거를 안 받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게 풀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업 끝날 때쯤 제가 링크 파일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두 개의 구조체가 왜 필요한지, 각각의 역할이 뭔지,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해가 다들 되시나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할 게 뭐냐면 함수를 짤 거예요. 실제로 구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으신 분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지금 켜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샵 인클루드 stdio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을 해서 원소를 만들고 삭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동적 할당이 저장되어 있는 샵 인클루드 std lib.h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도 인클루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정의는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요거는 그냥 얘를 여기 위에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요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 위에 가져오고 자, 이 코드를 이미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라는 구조체, 노드 리스트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인 함수를 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로 와서 int main.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려면 처음에 뭘 만들어야 될까요? 자, 노드를 만들어야 될까요? 노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될까요? 시작부터 노드를 만드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바로 비어있는 노드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시작하시게 됩니다. 노드 리스트. 자, 뭐 제가 그냥 L이라고 만들게요, 그냥.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거 포인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거 동적 할당 해줘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짚어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왜냐면 제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적 할당을 해줘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건데, 제가 정답을 드리자면, 실제 값을 저장할 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할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게 뭔 이상한 소리입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자, 그러니까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나눠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만드시는 거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L이라는
방이 생기고 헤드와 테일, 카운트를 저장할 방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돼요. 노드 리스트 포인터로 만들어요. 이렇게 포인터로 PL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하고 여기다가 동작 할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노드 리스트 너무 길어서 저희 그냥 리스트로 하죠. 너무 길어서 쓰기 귀찮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아이고 자 노드 리스트라는 이 구조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동작 할당 리스트 별로 캐스팅 해주고 말로 사이즈 오브 리스트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됩니다. 여기서 혹시 헷갈리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거 동작 할당 리스트라는 거 하는 거 좀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 규칙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일단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이 무조건 포인터 타입이어야겠죠. 최소한 별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리스트 별이니까 이 리스트 별과 똑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괄호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안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별 하나 떼진 게 들어갑니다. 이걸 활용을 좀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 예를 들어 제가 플로트 별별별 뭐 어떤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동작 할당 해줘야 될까요? 여긴 똑같이 와야겠죠. 플로트 별별별 하고 말로 하고 내가 할당하고 싶은 길이랑 곱하기 사이즈 오브 별 하나 떼서 플로트 별별이 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랑 얘가 같아야 되고 여기서 별 하나 떼줘야 되고 이 구조를 지키시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든 간에 똑같이 작동을 해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근데 허용이 안 되는 케이스 리스트 별 PL만 선언을 하시고 내가 밑에서 PL2라고 해볼까요? 자, PL2 그 아까 튜터님이 만들고 나면 무조건 초기화 해주라 했으니까 하면서 여기다가 막 이제 PL2의 헤드 테일 카운트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헤드 테일 카운트. 자, PL2의 헤드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널이다. 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시면 이거는 에러 납니다. 자, 이거 왜 에러가 날까요? 이렇게 포인터 만들고 나서 포인터 만들고 나서 바로 대입을 한 건데 왜 에러가 날까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시면 조금 품인 고수라는 타이틀을 붙여드릴 수 있거든요. 한 2, 30초만 고민을 해보실까요? 저한테 DM을 주셔도 좋고요. 자꾸 본인이 먼저 의견을 내봐야 약간 새로운 문제에 마주했을 때 조금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자기는 왜 안 될까요? 음, 어, 나름 좋은 의견인데, 조금 달라요. 방금 DM 주신 분. 자,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포인터에 대한 이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거든요. 아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int a라고 제가 선언을 하면 자, int a하고 a는 3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int a 있으니까 a를 저장할 방이 생기고요. 여기에 3이 저장이 됩니다. 제가 int별 pa라고 해놓고
PA의 역참조해서 거기에 살을 넣어야지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작동을 이해하셔야 돼요. PA라는 방이 생겼는데 PA는 뭘 저장한 데냐면 숫자를 저장한 데가 아니라 자 이런 A라는 인티저를 저장하는 방이 있죠. 얘네들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500번 아까 썼지. 720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런 몇 번 방인지를 저장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얘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나 주소 받아야지, 주소 받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줬어요. 근데 얘한테 야, 너 주소 갖고 있지? 걷다가 사전 대입해봐 하면 얘가 뇌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나 지금 주소 없는데? 마치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나서 아무 값도 대입을 안 하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도 지금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역참조를 해서 4를 대입하라고? 뭔 소리지? 하면서 런타임 에러가 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에러가 나요, 에러. 이거랑 똑같은 원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리스트 별 PL2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PL2는 자,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널쩍하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몇 번 방인데 빨리 줘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 스트럭처는 사실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야 되니까 방 크기가 되게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 그 방은 되게 작아요. 왜? 몇 번 방인지만 저장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 L이 뭐 730번 방이다. 그럼 이 방의 주소만 나중에 갖다 주면 그때부터 얘가 이제 나 이제 얘를 가리키고 있어 하면서 이제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 PL2를 만들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체에 대입할 방이 아예 없어요. 그냥 헤드, 테일, 카운트라는 방이 없어요, 현재. 얘가 알고 있는 방이 없어요. 근데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쵸? 자, 그럼 위에 동작 할당을 해준 거는 왜 다르느냐? 얘는 이제 저희가 PL이라는 주소를 얘도 똑같아요. 주소를 받고 싶어 하는 친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동적 할당은 힙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실제로 이런 방을 만들었어요. HCT라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소가 뭐 750번째 방인데 지금 여기에 주소를 얘한테 알려줬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PL을 통해서는 어떤 헤드라는 변수에 접근하거나 대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근데 PL2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주인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PL2의 헤드가 누군데 그런 걸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혹시 다들 설명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저희가 포인터를 선언하고 나면 얘가 가리킬 누군가를 반드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셨으면 사이즈 오브 리스트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F로 뽑아보시면 돼요. 퍼센트 D 해가지고 사이즈 오브 리스트 포인터 한번 둘 다 출력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제가 예상하건데 여러분들 환경에서는 뭐 12 이런 식으로 왜? 지금 이거 포인터 변수가 대충 여러분들 환경에서는 4바이트 정도 잡아먹을 거예요. 뭐 8바이트인 분도 계실 건데 아무튼 인티저도 4니까 뭐 12라는 결과를 불러올 거고 이 포인터 리스트 포인터 변수는 주소만 받으면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주소 값의 크기인 4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리스트 포인터로 선언한 게 우리가 어떤 얘가 가리킬 대상을 안 준다면 애초에 헤드나 테일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네. 자, 까지 설명을
아, 동적 할당을 왜 하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적 할당을 왜 하냐면, 네, 질문이 들어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포인터를 선언하고 나서 아무 어떤 주소도 알려주지 않으면 PL2 화살표 헤드에 대입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주소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대입할 수 없다. 자, 이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그 구조체에 접근을 하려면 아무튼 실제로 뭔가 구조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조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어,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적 할당을 해주면, 자, 사이즈 오브 리스트. 이게 아까 뭐 10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요만한 사이즈예요, 요만한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의 방을 어떤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하고 그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를 이 말록이라는 함수가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PL에 저장이 되게 돼요. 여기가 750번이었다면 PL한테 750번이라고 리턴 값을 알려줘서 얘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PL2와 다르게 PL한테는 자, PL의 헤드라는 방에 뭘 뭐 대입을 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PA 저장하고 있는 방의 주소가 750번 방이니까 750번 방을 찾아갔더니 이런 예쁘게 생긴 구조체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헤드라는 이름 붙여진 방에다가 널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장할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르게 쓸 수도 그러면 멘토님 혹시 PL2에다가 그냥 아까 그 L도 선언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L의 주소 갖다 줘도 되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구분하고 봅시다. 자, 리스트 별 해고 PL3 만들어서 얘는 L의 주소를 대입한다. 이렇게 하면 얘도 PL3의 헤드에 널 대입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얘도 되긴 돼요. 왜냐? L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포인터로 선언을 안 했으니까 방이 이미 생겼죠. 그냥 지역 변수이긴 하지만 힙이 생긴 건 아니고 힙이 아닌 뭐 스택이란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아무튼 지역 변수로서 생겼지만 저장할 방이라는 게 생겼죠. 이렇게. 그런데 얘 주소를 PL3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얘 입장에서는 PL3도 찾아갈 주인님이 생긴 거죠. 그죠? 어떤 찾아갈 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작동이 됩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도라는 가요. 뭐 잘 짜면 에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아무튼 포인터 변수는 그 포인트 변수가 찾아가서 저장할 실제 방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포인트 변수는 반드시 어떤 저장할 공간을 가져오고 나서 쓸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 그냥 변수로 선언하는 거랑 포인트 변수로 선언하는 거랑 메인에서 저렇게 리스트를 두 가지를 선언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어떤 게 더 좋은 건 없고요. 근데 굳이 둘 중 고르라면 저는 위에 것처럼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것도 케바케긴 한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메인에서 어차피 선언할 거면 어차피 메인이 종료되면 프로그램도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지금 동적 할당을 통해 선언을 하면 힙이라는 어떤 휘발되지 않는 메모리 공간에 이 리스트 변수가 저장이 되는 거고 그냥 노드 리스트로 저장을 하면 스택이라는 이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어떤 메모리 공간에 선언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뭐 굳이 힙에 선언할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굳이 나중에 free PL이라는 코드가 한 줄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번거로움 말고는 굳이 얘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방이 생기는 건 똑같은데 방이 생기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위에 거는 지역 변수니까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이제 할당이 되고 밑에 거는 동적 할당이니까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 거라서 사실 뭐 별로 이용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진 않겠지만 링크드 리스트에 링크드 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뮤직 플레이어 어플 보면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죠? 플레이리스트는 음악들의 리스트잖아요. 그죠? 근데 플레이리스트들도 목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레이리스트가 말하자면 이 노드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고 플레이리스트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링크드 리스트가 하나 더 있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노드처럼 작용하는 이런 링크드 리스트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게 나중에 존재하거든요. 뭐 이제 이런 걸 쓰실 때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걸 쓰실 때에는 뭐 하나하나를 이제 뭐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를 다루실 때에는 그냥 위에처럼 선언하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잠시만요. 현재 질문이 왔어요. 지금 제가 선언한 코드 중에서 L의 헤드에 널도 가능한 문장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L을 보시면 데이트 타입이 뭐죠? 노드 리스트죠, 그죠? 이 화살표는 반드시 화살표는 역참조의 의미를 가진다 했잖아요. 역참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변수가 포인터 타입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L 변수를 보면 포인터 타입이 아니죠. 포인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를 쓰시면 제가 이게 이거랑 같은 의미라 했는데 자, 역참조 할 때부터 에러가 납니다. 이거 주소가 아닌데 어떻게 역참조해요? 라는 에러가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L이라는 변수가 지금 포인터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L에다가 화살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제가 좀 1시간 1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슬슬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11시 1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채팅 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채팅 주셔도 돼요.
자, 잠시 후에 다시 튜터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16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링크드 리스트 구조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는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좀 아래로 옮겨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어서 한번 코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를 드리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때 링크드 리스트의 구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구조체가 관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노드에는 데이터부가 있고 그 다음 주소를 저장하는 넥스트부가 있고, 그리고 노드 리스트는 사실 헤드가 있는 게 제일, 헤드 하나만 있어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자료 구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료 구조에 따라서 테일이나 카운트를 넣기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메인에서 노드 리스트를 선언을 할 때 퓨얼 타입으로 만들어도 좋고 포인터로 만들어서 공적 할당을 해줘도 좋지만 이렇게 포인터만 만들고 대입을 하거나 사용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날 거다. 그 이유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 어떤 저장할 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구조체 방을, 실제 방을 가리킬지를 저장하는 주소방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 변수만 만들고 대입을 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일어난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방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 방, 약간 그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지금까지 준비 운동이었고, 자, 이제 진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main. 자, 저는 그냥 노드 리스트를 그냥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list. 자, 이렇게 만들고, 제가 만들고 나면 항상 바로 초기화해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포인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변수가 3개 있죠? 그러면 자, 헤드. 지금 헤드 만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헤드에는 그냥 너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이 하겠죠? 테일에도 자, 아무 원소도 없으니까 너를 대입해 주시고요. 카운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현재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HCT 에서 얘 비어있고 0. 자, 요게 지금 이상적인 비어있는 링크드 리스트의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일단 비어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삽입하고 삭제하는 코드 또는 뭐 몇 가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긋는 방법에 익숙해지셔야 돼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가장 간단한 함수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is empty. 밑에 적죠. 리턴 값으로 0 또는 1을 주고 비어있으면 1을 반납하고, 예, yes면 1을 반납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0을 반납하는, 반환하는, 네, 그런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 링크드 리스트, 노드 리스트 구조체 하나만 받으면 얘가 비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작성이 되게 간단해요. 사실 좀 코드 고인물들이라면 한 줄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비어있는 리스트의 특징이 뭐죠? 헤드에 아무것도 없죠. 제가 헤드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쵸? 헤드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뜻인, 자, 헤드가 널이냐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얘를 그냥 리턴하시면 사실은 코드 구현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가 지금 참이면 1이겠죠. 헤드가 널이면 1이겠죠. 그럼 1을 반환하는 거고, 헤드가 널이 아니라 어떤 노드 주소가 대입이 되어 있으면 이 값이 false가 돼서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비어있으면 1, 비어있지 않으면 0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삽입하는 코드와 삭제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아니다. 얘는 리턴 값이 필요 없겠네요. void 제가 push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push. 보통 저희가 스택에서 삽입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것을 push라고 하고요. 어떤 원소를 삭제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팝이라고 얘기해요. push 팝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스택은 그냥 스택 용어를 그냥 사용을 해볼게요. push라고 해서 저희가 뭐 헤드 쪽 또는 테일 쪽에 삽입을 하는 코드.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구조상으로는 지금 데이터가 인트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트 데이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삽입할 데이터도 추가할 데이터도 이렇게 그냥 데이터 하나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사실 제가 방금 문득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리스트를 포인터로 안 가져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거 이제 이제 여기에 새로운 원소 추가하면 이렇게 새로운 원소 추가하면 이제 이 리스트라는 변수가 되어 있는 헤드라는 값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포인터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포인터로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L이라는 변수 자체에 저장된 값을 바꿀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헤드 값을 바꿀 게 아니라면 포인터를 안 가져셔도 되고 만약에 헤드 값을 아예 바꾸실 거라면 포인터로 가져오셔야 해요. 그러면 잠깐만. 푸시에서는 포인터로 가져오는 게 낫겠네요. 말을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반드시 모든 변수를 기본적으로 포인터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인터로 가져올 때는 얘를 변경해야 할 때, 이 L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변경해야 할 때만 포인터로 보통 가져오고요. 그냥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 쓸 때에는 포인터로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나중에 완성된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한 3개 있다고 치면 자, 이렇게 생겼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원소의 값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에는 리스트 별로 굳이 안 가져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L이라는 변수로 저희가 이렇게 가져왔으면 여기 안에 이 주소는 그냥 저장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소를 타고 여기로 가서 이 노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주소를 탄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나중에 보시면 코드 짤 때 화살표를 쓰잖아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코드상에 이 화살표를 쓰시면 이게 역참전선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따 하는 게 나으려나? 아무튼 뭐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헤드, 테일, 카운트라는 값 자체를 바꿀 게 아니라면 그럴 게 아니라면 저희가 그냥 퓨얼 타입으로 가져와도 여기 안에 있는 노드들에 접근해서 그 노드의 값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게 빠질 것 같아서 일단 다시 나중에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로 가져와 볼게요. 저희가 헤드랑 테일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죠? 저희가 해주고 싶은 게 이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은 새로운 노드를 동적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 해서 이 함수 내에서 그냥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노드 별 하고 그냥 이제 뉴노드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뉴노드는 뭐 앞에 적어주죠. 네. 자, 노드별 말로 하나 선언할 거니까 뭐 곱하기 뭐시기는 필요 없고 그냥 사이즈 오브 노드 일단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구조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말록으로 만들든 아니면 퓨얼 타입으로 만들든 방을 만들었으면 제가 꼭 초기화해 주라 했죠. 자, 뉴노드에는 지금
이 노드라는 구조체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자, 얘는 근데 포인터 타입이니까 화살표로 접근을 하여야겠죠. 화살표 데이터는 뭘로 대입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걸 해주는 게 낫겠죠? 방금 매개변수로 가져온.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대입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뉴노드의 넥스트는 아직 안 정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너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게 그림을 실시간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데이터가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할까요? 메인에서 푸시, 자, 얘 이 주소를 보내고 뭐 3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넣기로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노드가 생긴 거예요. 데이터가 3이고 넥스트가 널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실행하면 여기까지 지금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이걸 원하는 거죠. 지금 헤드와 테일이 같은. 그쵸? 자, 그래서 삽입을 할 때에는 삽입 또는 삭제를 할 때는 항상 원소가 원소가 한 개도 없을 때랑 한 개 이상 있을 때. 삭제할 때는 원소가 두 개 이상 있을 때와 한 개밖에 없을 때. 이렇게 항상 if문으로 경우를 나눠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현재는 먼저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라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만약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 뭐 is empty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 함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자, 지금 헤드가 비어 있을 때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 있겠죠? 그래서 헤드가 만약에 현재 비어 있을 때 그럼 지금과 같은 형태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에는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헤드도 여길 가리키고 테일도 여길 가리킨다 라고 저희가 코드를 짜면 돼요. 여기서 이 화살표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일단 조금 잠깐 좀 딴 데로 새가지고 좀 간단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int a는 3, int b는 4라고 제가 실행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밑에다가 a는 b라고 제가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등호의 왼쪽과 등호의 오른쪽을 읽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링크리스트에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자, 등호의 왼쪽, 아니다, 등호의 오른쪽 먼저 설명드릴게요. 등호의 오른쪽에 온 값은 이 값에 관심이 있어요. 값에. 4라는 값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근데 등호의 왼쪽에 있는 A에서 3이라는 값이 중요한가요? 어차피 대입돼서 사라질 거죠. 어차피 얘는 이 B라는 값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질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등호의 왼쪽 값은 저희가 L밸류라는 이름도 있어요. 용어도 있어요. 이 등호의 왼쪽 값은 left value라는 뜻입니다. 이 방에 관심이 있어요. 오케이? 자, 등호의 오른쪽은 값에 관심이 있고 등호의 왼쪽은 방에 관심이 있다. 자,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말이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저희도 여기로 들어와서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헤드라는 방에 이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거고 테일이라는 방에 이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쵸? 자, 이 노드의 주소를 저희가 뭐 이번엔 100번이라고 하죠. 100번째 방이에요, 얘가. 자, 노드의 주소를 100번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 헤드라는 방에 100번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소값을. 이 주소값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주소값은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뉴노드라는 친구가 이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뉴노드라는 친구가 이렇게 100번이라는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제가 코드를 쓰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헤드라는 방에 접근하려면 현재 뭘 통해 접근해야 되죠? 그냥 헤드라고 쓰면 지금 헤드가 안 나오죠. 헤드에 접근하려면 아까 매개 변수를 가져왔던
매개 변수로 가져왔던 PL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접근해야겠죠. 자, PL이라는 변수 안에 헤드가 있는데, 자, 저는 헤드라는 방에 저장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등호를 쓰시고, 자, 뉴노드라는 주소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헤드라는 방에 뉴노드 안에 있는 주소를 저장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 그 주소가 저장이 되게 되고,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이 헤드라는 방 안에 이 주소가 담겼으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잊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테일이라는 방에도 이 주소를 저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비어있을 때 저장하는 게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비어있을 때랑 원소가 하나 이상 있을 때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원소를 대입하고 나서 새로운 노드가 추가된다면 여기서 새로운 노드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또다시 푸시 리스트 4를 추가했어요. 이때는 똑같이 아까처럼 뭐 헤드랑 테일을 전부 다 이걸로 업데이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대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else 지금 노드가 하나라도 차 있을 경우 이것도 지금 이 테일 쪽에다가 삽입을 하느냐 아니면 헤드 쪽에다 삽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테일 쪽에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화살표를 그리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새로운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데 두 개의 새로운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데 뭘 먼저 그리는 게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요거를 먼저 그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원소가 한 두 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3을 대입을 했고 뭐 코드를 아직 짜진 않았지만 어떻게 코드가 잘 돌아가서 4랑 그래 3이랑 4까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5까지 하죠. 네, 5까지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6이라는 이런 원소가 추가가 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테일을 먼저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아이고, 자, 지금 현재 너무 공간이 좁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6을 지금 6을 지금 업데이트 하고 싶을 때 테일을 먼저 업데이트 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때의 문제점은 여기 화살표를 긋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마지막 원소를 지금 가리키던 포인터를 잃어버렸죠. 그죠? 그러면 뭐 헤드로부터 찾아갈 수는 있는데 번거롭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요 화살표 말고 요걸 먼저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 화살표를 연결해주고 나면 자, 이 마지막 원소와 새로 들어올 원소를 연결하는 게 되게 쉽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테일을 이걸로 업데이트 해주면 어때요? 훨씬 더 간편하게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업데이트할 때 여기에 있는 이 현재에 있는 마지막 원소와 내가 다음 추가할 원소를 현재 있는 마지막 원소와 내가 추가할 원소를 이어주는 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PL 화살표 자 테일 자 이라고 하면 지금 등호의 왼쪽에 있는 거니까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요 방을 가리키겠죠? 근데 지금 저희 이 방을 변경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을 변경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나요? 저희가 변경하고 싶은 값은 요 방 안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테일하고 테일이라고 하면 지금 테일이 요걸 가리키게 돼요. 테일이 요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게 돼요. 그쵸? 그 노드 안에 있는 또 이 넥스트라는 방까지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PL의 테일의 넥스트는 이라고 해주셔야 여러분이 이 방에 정상적으로 유노드를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노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가 그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이으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테일이라는 주소 안에 대입되어 있는 이 방을 이제 옮겨야겠죠, 이렇게. 그쵸? 테일이라는 주소 안에 있는 방에 새로운 노드를 대입을 해야겠죠. 자, 이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테일이라는 방을 업데이트할 거니까 PL의 테일을 유노드로 바꾼다 라고 해주시면 이 방 안에 새로운 원소의 주소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뒤에다가 계속해서 추가해서 노드를 삽입하는 코드를 작성하신 것이 됩니다. 자, 만약에 헤드에 이 앞쪽에 대입하는 코드를 짜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번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 이상일 때, 지금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 이상일 때 제가 여기에 대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도 화살표를 그리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결국은 이런 그림이 돼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두 개 화살표를 그렸는데 얘를 먼저 그려야 되냐, 얘를 먼저 그려야 되냐인데, 아이고, 반대죠. 이렇게. 자, 얘도 보시면 이렇게 먼저 그어버리시면 얘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때는 진짜 큰일 나거든요. 3을 영원히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3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뉴노드의 넥스트를 헤드로 먼저 세팅을 해준 다음에 헤드를 뉴노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코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PL의 헤드를 먼저 바꾸시면 안 됩니다. 헤드를 먼저 바꾸시면 안 되고 뉴노드의 넥스트를 첫 번째 원소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뉴노드의 넥스트를 자, 헤드에 들어있는 지금 PL의 헤드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등호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헤드의 방에 관심인 게 아니라 헤드 안에 들어있는 주소에 관심이 있는 거라서 결국 이 노드를 가리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드 값을 가리키게 돼요, 얘가. 오케이? 뭐 여기 주소가 뭐 300번이라고 하면 300번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등호의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화살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PL의 헤드라는 방에다가 유노드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앞에다가 삽입하는 코드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해서 여러분들 링크드리스트에서는 화살표 쓰시는 법 많이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딜리트하는 코드도 한번 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search and delete라고 할게요. 한 번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링크드리스트에서 특정 원소를 찾아서 그 원소를 삭제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받아서 이번에도 포인터 타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거랑 같은 노드가 있으면 삭제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search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 링크드 리스트에 폼을 돌리는 법을 좀 익혀두시면 좋거든요. 자, 링크드 리스트에서 폼을 돌릴 때는 보통 int i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가 노드 별이라는 변수를 링크드 리스트에서 마치 그 배열에서 i라는 변수처럼 그 원소 하나하나를 보는데 활용을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포문에서 자, 이 템플을 먼저 첫 번째 값,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값, PL의 헤드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은 뭐가 될까요? 종료 조건은 자, 마지막 원소의 넥스트, 이제 쭉 돌아보다 보면 마지막 원소의 넥스트를 때리면 여기가 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템프가 널이 아닐 때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는 계속 다음 원소를 봅시다 라고 해서 템프가 널이 아닐 때까지 라고 이렇게 종료 조건을 두게 되고요. 증감 조건을 이제 좀 특이하게 둘 건데, 템프는 템프의 넥스트 라고 이렇게 두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템프가 처음에 얘를 잠깐 지워볼게요. 템프가 처음에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킨 상태에서 템프는 템프 넥스트 해가지고 4를 가리키게 되고, 템프는 temp 넥스트에서 5를 가리키게 되고, 6을 가리키게 되고, 마지막에 템프는 temp 넥스트를 했을 때 널 값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료가 성공적으로 되는 이런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템프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해야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노드가 내가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니까 if 템프의 데이터가 내가 가져온 지금 매개 변수를 가져온 데이터냐를 물어본 이후에 이게 만약에 참이면 저희가 종료를 하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잘 찾은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삭제해야 될 템프 그 노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뭐 에러 처리를 한번 해주자면 저희가 그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가져온 데이터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 안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현재 템프가 널까지 가서 이 종료 조건을 만났다는 거는 뭐예요? 이 if문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템프가 현재 널이 돼버렸다면 못 찾은 거니까, 자, 뭐 여러분들이 뭐 괄호 열고 뭐 프린트F 뭐 해당 원소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종료를 때려버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종료를 때려버리시면 되고, 자, 만약에 찾아서 템프가 널이 아니다, 특정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코드를 짜시면 되는데, 제 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하시면 사실 지금 제가 인서트에서 카운트를 업데이트를 따로 안 했는데, 제가 이래서 카운트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여기다가 PL 카운트에 1을 더해줘야겠죠. 하나를 삽입했으니까. 제가 이걸 앞에서 까먹었었네요, 인서트 할 때. 자, 아무튼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3, 6, 7 이런 데이터가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6을 삭제하려고 찾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삭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저희가 지워버리고 나서 이 전 노드와 다음 노드를 이어야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 전 노드와 다음 노드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면 4개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5를 삭제하려고 한다면 전 노드와 다음 노드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 노드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코드를 작성하자면 다시 템프로 포문을 돌려야겠죠. 템프는 이 링크드 리스트 PL의 헤드로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템프가 널이 아닐 때까지 봐야겠죠, 그죠? 템프가 널이 아닐 때까지 보고, 템프는 템프의 넥스트. 자, 똑같이 일단 진행을 해줄게요. 템프는 템프의 넥스트.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템프 이전 노드를 찾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시 노드를 보면서 아까 노드 아까 노드를 넥스트 값으로 가지는 아까 노드를 넥스트 값으로 가지는 어떤 노드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폼을 한 번 더 돌려서. 근데 이러려면 지금 아까 노드를 템프에 저장해 놨는데 저희가 템프를 또 쓰면 템프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템프2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로 한번 폼을 돌려볼게요. 템프2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쓰면 되죠. 만약에 템프2의 넥스트가 지금 우리가 삭제하려고 했던 템프라는 원소라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 템프2가 마지막 원소까지 보고 그 다음 종료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니다. 문제가 없겠군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원소를 삭제할 때 첫 번째 원소를 삭제할 때에는 이 if문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템프2가 헤드부터 시작하는데 헤드의 다음 원소부터 지금 if문이 돌아가죠. 그죠? 헤드의 다음 원소가 템프일 때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앞에 뭐가 추가되어야 하냐면 만약에 헤드가 지금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원소이면 이라는 if문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인서트 할 때랑 딜리트 할 때 둘 다 if문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삭제하려고 하고자 하는 원소가 헤드일 때라는 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그래서 좀 딜리트가 좀 이게 가장 처음과 가장 끝을 딜리트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중간을 삭제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게 지금 템프에 저장이 되어 있죠. 아까 여기서 위에서 찾았으니까. 템프가 만약에 그냥 지금 리스트의 헤드와 같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삭제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사실 전 노드와 연결해준다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죠.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냥 헤드를 여기로 옮겨주고 얘를 삭제한다라는 코드를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도 순서가 중요한데 얘를 먼저 삭제한 다음에 헤드를 다음 노드로 옮기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지금 첫 번째 노드 다음 노드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이라는 노드를 주소를 아무도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영 헤드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를 먼저 다음 노드로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노드를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자, 템프가 지금 P의 헤드일 때니까 자, 지금 이렇게 쓰죠. PL의 헤드에 넥스트. 즉 이게 뭐예요? 지금 왼쪽이니까 방에 관심이 있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헤드의 넥스트. 지금 헤드라는 어떤 이 헤드 안에 저장되어 있는 뉴노드 그 노드 안에 이 넥스트라는 방 안의 값을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헤드라는 방 안의 값을 지금 이 6이라는 노드의 주소로 바꿔야 되니까 6이라는 노드의 주소는 PL의 헤드의 넥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헤드라는 방이 가지고 있는 노드의 주소가 여기 있는데 걔의 넥스트라는 방 안에 있는 값이 지금 6이라는 노드의 주소이잖아요. 그쵸? 이게 좀 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등호의 오른쪽이니까 방 안의 값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PL의 헤드의 넥스트라고 하면 6에 있는 주소값,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6이라는 주소값을 가리키게 되고 그거를 PL의 헤드라는 방에 저장을 하게 돼서 이렇게 화살표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프리 템플을 해주시면 첫 번째 원소를 삭제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if문이 지나간 다음에 여기를 저희가 else로 처리를 하면 else로 다 묶어버리면 지금 무조건 첫 번째 원소는 지금 삭제할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의 경우로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의 경우는 저희가 그래 오를 삭제하고 싶다고 저희가 찾았다고 해봤을 때 이때 저희가 템프2라고 해서 템프의 이전에 있는 친구까지 찾아놨어요. 이렇게 얘가 템프2. 자, 이 상황에서 저희는 또다시 어떤 화살표를 먼저 그려줄지를 찾아야겠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 결국은 얘를 할당 해제하고 6이랑 7을 이어야 되는 건데 할당 해제를 먼저 해버리면 자, 7을 가리키는 주소를 잃어버리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할당 해제하기 전에 6이랑 7을 이어준 다음에 할당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이전 노드를 찾았으면 템프2의 next라는 방에다가 여기 있는 이 방에다가 현재 삭제할 친구의 next라는 주소, 요 주소를 대입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free 템프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얘가 이 연결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노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 노드를 삭제할 때는 만약에 삭제하고자 한 노드가 마지막일 때에는 테일을 그 이전 걸로 업데이트 해준다도 있어주면 좋아요. 그럴까 했으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뭐 이 삭제를 해주기 전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삭제를 해주기 전에 만약에 지금 삭제하려는 게 이건 대충 쓸게요. 삭제하려는 게 지금 PL의 테일이다 라고 하면 이제 PL의 테일을 템프 이전 노드 PL의 테일을 템프2 템프의 이전 노드가 템프2이기 때문에 템프2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코드가 추가되면 좋습니다. 자, 그 일에서 사실 카운트랑 테일이 있는 게 사실 좋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건드려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코드 if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헤드로만 링크드 리스트를 관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네, 딜리트도 search and delete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노드를 찾아서 제거하는 코드.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제 약간 화살표를 어떻게 긋는 건지, 화살표를 긋는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 건지 일단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포문으로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탐색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화살표를 긋는 순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생각보다 이게 너무 설명이 좀 잘 안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좀 많은 분들이 나가셨는데 일정이 있어서 나가신 거겠죠, 그죠? 혹시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아니면 조금 아직도 애매모호하신지?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반드시 2014년 기출에 90, 11번일 거예요. 아마 마지막 세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특정 노드를 중간에 새로 추가하거나 또는 중간에 있는 걸 삭제하거나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화살표가 헷갈리게 하는데 이해된 것 같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중간에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화살표를 무엇을 먼저 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있는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화살표에 관해서 한 번만 더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떤 원소를 내가 어떻게 가리킬 건지 코드로 가리킬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간단한 링크드 리스트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3, 1,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등호의 오른쪽에서 이 노드를 가리키고 싶어요. 이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고 싶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헤드에 이 링크드 리스트 이름을 P라고 하죠. 아까처럼. PL의 헤드까지 하면 이 헤드라는 방 안에 담겨있는 값이니까 지금 이 5라는 값이 담긴 노드의 주소 전체, 이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얘까지 가려면 헤드에 next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링크들이 이 노드 안에 있는 next라는 방 안에 있는 값 C라는 게 됩니다. 항상 값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next라는 방 안에 있는 값 C라고 하니까 이제 1이라는 노드의 주소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등호의 왼쪽에다가는 어떻게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해볼게요. 이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4라는 노드의 넥스트에 이 주소를 대입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대입하고 싶다. 라는 코드를 잘 작성을 한다면 등호의 왼쪽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일단 테일로부터 출발하는 게 낫겠죠? PL의 테일까지만 쓰시면 지금 등호의 왼쪽이기 때문에 테일이라는 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건 이 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테일 화살표를 하면 저희가 이 테일이라는 방 안에 들어있는 주소에 역참조를 해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PL의 테일 안에 있는 넥스트라는 방이라고 써주셔야 이 방에 저희가 지금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이 주소를 대입해달라. 즉 1이라는 노드의 주소를 대입해달라 해서 이런 화살표가 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화살표를 어떻게 해서 그릴지를 코드로 쓰시는 법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화살표에 대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헤드에 넥스트에 넥스트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오거든요. 요거를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게 준비를 한다고 해왔는데 설명해야 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방에 관심이 있냐, 값에 관심이 있냐를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좀 그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을게요. 혹시 링크드 리스트에 관련된 거 아니어도 좋고 공부하면서 질문이 있었던 거. 일단 따로 없으시면 제가 어차피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2014년 기출을 일단 여기 올려드릴게요. 기출이랑 이게 올라가지 싶은데 네, 이거랑 솔루션. 네, 2014년 기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기출 풀면서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으면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있으면 꼭 겐톡으로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뭐 편하게 무슨 질문이든 간에 뭐 저한테 오픈 채팅방으로 해주시면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2시간 풀로 채워서 강의했는데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이상으로 튜터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